한국실기 168번 미래의 손 사도하. 이 시에는 공원이 등장하지 않고 신이 등장하지 않으며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에는 공터가 등장하고 중학생이 등장하며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한다. 중학생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공터는 비어있는 터이기 때문에 공터. 그렇다면 중학생의 마음도 공터. 공터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할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는 아빠에게서 훔친 것, 아빠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가족이란 사랑할 수 없는 것,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선생과 제자라면 신과 신도라면 더더욱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떠나서 그 모든 관계가 아닌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중학생이 생각하는 동안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가고 중학생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담배와 연기를 바라보는 동안 세상의 필터도 조금씩 타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지워지고 그리하여 모든 공간이 지워지고 비어있는 곳 빼고 모든 것이 지워져서 세상엔 공터만 많이 남았다. 공터에 덩그러니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울거나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남아 세상은 한층 조용해졌고 중학생이 문득 고요를 느끼고 담배를 버리고 신발로 그것을 지니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은 저녁에서 밤으로 색깔을 바꾸고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란 뭐지?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원래대로라면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중학생은 담배 냄새가 빠질 때까지 산책을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담배 냄새는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하는 질문은 혼낼까? 혼내지 않을까? 예측할 수 없는 체벌, 중학생의 마음을 공터로 만들게 함. 그러나 우선은 공터에서 빠져나와 담배 냄새를 빼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하고 중학생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다가 주머니 속에서 어떤 손을 잡았다. 그것은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선생도 신도 아닌 시를 쓰게 될 중학생의 미래의 손. 하지만 이 시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깊게 손을 찔러 넣은 중학생이 당신을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요 마지막 부분, 요 부분. 하지만 지금은 이 시에는 신이 등장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깊게 손을 찔러 넣은 중학생이 당신을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본인 얘기 같죠? 본인 얘기. 사실 담배를 피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담배를 피는 상황을 느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학생이 어떤 그런 감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학생은 아마 시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이 된 거는, 중학생이 겪은 바로 이런, 공통 같은 외로움의 감정일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에는 지금 시인이 등장한 건 아니죠. 시인은, 중학생은 등장하고 시인은 그 중학생을 등장하게 만든 작가죠. 그러니까 무대에는 중학생이 등장하고 시인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잠깐 썼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일의 손. 그래서 이 시에는 공원이 등장하지 않고 시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인이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절이고 시인은 등장하지 않은 채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인은 이거를 전부 다 쓴 사람이니까 작가죠. 사랑이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은 아직 없었고 물론 그 중학생을 감싸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학생을 감싸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쓰여진 것이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 같지만 시인도 등장하고 사랑도 등장하고 공원도 등장해요. 그런데 그거는 중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반어법으로 요거는 이제 배경이죠. 배경인데 배경으로는 등장하지만
어,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 아주 미묘한 좋은 그 두 개를 설명을 아주 재미있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고라는 말 자체가 이중적인 표현이 되죠. 등장하지 않지만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공원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의 내부에는, 그러니까 어, 이 텍스트 속에서는 이게 텍스트라고, 이 밑에 거가 텍스트라고 말한다면 텍스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컨텍스트, 맥락에서는 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볼 때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시인의 이 시라는 맥락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시인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중학생이라는 등장인물에 관한 사랑에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자세히 중학생을 묘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이 사도와 시인의 어린 시절의 그 인지 또는 아니면 그냥 본 어떤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감이 가는 그런 중학생이 있고 그 중학생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시가 쓰여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콘텍스트죠. 그다음에 이 공터는 분명히 공원 속에서의 공터니까 공원이 등장하는데 이 중학생한테는 공원이 아니죠. 중학생한테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단지 공터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그 공터가 아닌 공원인 그 공터를 포함하는 그런 공원인 그런 세상을 아직 경험할 수 없는 그만큼 이게 뭐랄까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삶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등장하지 않고 요건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뭐가 등장하냐면 공터가 등장을 하고 이게 무대죠. 그다음에 중학생이 등장을 하고 배우 주인공이죠. 그다음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등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학생이 뒤에 나오는 담배를 피고 그러는 것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은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은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삶 속에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의 삶 속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죠. 중학생의 삶 속에 아직 등장할 수 없는. 응? 거기다 쓰자면 거기다 쓰면 문장이 바뀌니까 중학생의 삶 속에 삶에 아직 할 수 없는 또는 의미 있는 등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가족 얘기도 아빠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족이 없는 건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의미 있는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장, 그죠? 엔트런스,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 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게 이 중학생이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중학생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하고 마침표 이거 되게 중요한 이거 굉장히 좋은 기법이 하나 굉장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법인데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공터는 비어있기 때문에 공터 어, 문장이 완결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일종의 사춘기 사춘기 반항아의 중학생의 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문법을 마침표까지 다 문장을 완결형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이유가 그 마침표까지 다 끊을 수가 없는 아직 자기가 어, 완전한 컴플리트 센텐스라고 그러죠.
컴플리트 센텐스를 아직 만들지 못하는, 그죠? 어, 만들지 못하는 또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삶의 단계죠. 삶의 단계. 이게 지금 회고적인 거죠. 회고적이니까 이 시인 또는 그 시인이 그 중학생을 돌아와 보는 거니까 회고적이고 이렇게 감싸고 텍스트를 감싸는 턴텍스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었죠. 첫 번째 문장은 컴플리트 센텐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전부 다 컴플리트 뭐 마침표까지 다 있는 컴플리트 센텐스였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특징이 이거는 시인의 디렉션 시문 디렉션 이건 무대 시문이죠. 무대 디렉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부터 무대 내용인데 그러니까 배우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등장인물 배우 중학생의 대사 이게 마음속 대사죠. 겉으로는 이제 이런 대사를 한 게 아니라 시인이 대신해주는 대독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 참 좋은 기법이라서 아주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재주 있네. 난 이게 매력이었어요. 읽어보면 딱 거기 딱 스톱하면서 그런 반항적 또는 반항한다기보다는 사춘기 반항하는 또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중학생의 어법이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문이 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양쪽에 걸려요. 앞에 있는 지문하고도 걸리고 또는 이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행동에 대한 묘사니까 요건 컴플리트 센텐스죠. 양쪽에 이렇게 문장으로 완전히 돼 있는 것들은 양쪽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공터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도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중학생의 마음이기도 하고 지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라는 말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쓰면 여기도 밑에서 써볼게요.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 고명은 금연이기 때문에 반항적으로 그것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다.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어법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그래서 중학생의 대독하는 대사지만 자기의 대사인 것 같은 느낌. 공터는 비어 있기 때문에 공터. 이거는 이제 그 중학생이 왜 공터에 있는지 이거는 이 비어 있는 공터, empty place.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학생의 마음도 공터. 그게 간 이유가 되게 설득력이 있죠. 그렇다면 중학생의 마음도 공터. 이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문장이 끝난 문장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문장도 아니고 이중적이에요.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공터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공터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뭐가 비어 있어요? 사랑이 비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 비어 있으니까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공터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할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재밌는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워서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중학생은 자신이 사랑할 만한 법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겠죠. 그게 하나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춘기 반항이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죠? 삶에 그 닻을 내리지 못하는 그게 사춘기 반항인데 그거는 이제 사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일 수도 있고 사랑할 어떤 대상이 뭐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랑할 것이 없어서 사랑할 게 싶어서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 중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반항이죠. 근데 그거를 보면
담배는 아빠에게서 훔친 것. 당연히 훔치겠죠. 아빠는 사랑할 수 없는 것. 우리나라 한국의 아빠들은 좀 그렇죠. 아빠라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는 사랑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냐면 가족이란 사랑할 수 없는 것. 가족이란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똑같은 거죠. 공터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똑같은 이 반어법이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반어법, 그죠? 이 반어법이 처음부터 등장을 했었고, 이 맨 처음 문장에서부터 반어법이 이 시의 핵심적인 어떤 그 문학 기법이다. 응? 이 시의 핵심 수사법이다. 라는 사실을 맨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족이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고 싶지만 친구나 애인이 없다는 거죠. 선생과 제자라면 신과 신도라면 더더욱 사랑할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 사랑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썼지만 주어가 사랑할 수 없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정이고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말한 것 같지만 사랑할 수 없고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게 텍스트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의 어, 의지 표현 이런 것처럼 왔다 보지만 동시에 뭐냐면 컨텍스트란 말이죠. 컨텍스트 맥락이란 말이에요. 삶의 맥락. 그러니까 주어의 상황 표현이란 말이죠. 주어의 의지 표현 같은 거 표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어의 사랑 표현, 상황 표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어법의 원인이었죠. 아까 처음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없단 말이죠. 아직. 뭐, 삶이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 단지, 근대적 자아 형성기죠. 자아의 형성기. 그러니까 아직 독립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지? 독립 주체적인 자아의 형성기가 이게 사춘기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기본 전제 조건이 예를 들면 I love you라고 그러면 내가 맨날 다른 짓을 많이 하는 건데 이때 기본 전제 조건은 I와 U의 독립주체적 판단. 내가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당신도, 유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당립주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에는 이 독립주체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빠나 가족이나 뭐 친구 애인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선생과 제자, 신과 신도는 더 없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선생과 제자라고 보통 말할 때 하나는 완성된 사람이고 하나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죠. 신과 신도도 마찬가지죠. 신은 완성된 존재라면 신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부 다 사실은 객관적인 본인은 이제 사랑할 수 없다고 악력하게 강력하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 독립주의적인 자아의 형성기 상황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아직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의 불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관계가 아닌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중학생 생각, 이게 이제 이 와서 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가, 아닌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사춘기, 이게 이제 사춘기의 원인이죠. 그렇게 독립주체적인 자아가 형성이 안 된 상태면 모든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가족이나 뭐 아빠나 뭐, 누구랑도 친구나 애는 둘째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관계도 하나도 없다면 혼자서 공터에, 텅 빈 공터에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텅 빈 공터에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겠죠. 반항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는 동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른 거하고 달리 요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마음속인 거죠. 현실은 담배는 아빠한테 훔친 것이고, 그 담배는 아빠한테 훔친 것에, 그 다음에 현실은 여기 들어가요.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실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 건 뭐냐? 가운데 거는 그 담배 피는 마음속에 있는 중학생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뭘 보냐면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담배와 연기를 바라보는 동안 그죠? 이 담배와 연기를 피우고 싶은 거는 담배와 연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필터도 조금씩 타들어가고 세상에 필터 담배가 있고 담배 필터가 뒤에 하얀 게 있죠. 이 필터까지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필터라는 거는 담배를 피우는 목적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담배는 그 앞에, 필터 앞에 있는 걸 피우는 건데, 필터까지 피워져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지워지고, 그리하여 모든 공간이 지워지고, 비어있는 것 빼고 모든 것이 지워져서,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공터만이 남았다. 이때 세상에 공터만이 남았다는 이 문장은, 음, 현실의 공터이기도 하고 마음의 공터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에 공터만이 남았다는 것이 이 담배를 피우러 온 그런 공터에 피우러 온 이 중소학생의 마음의 결정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줄로 딱 한 글자로 한 문장만 딱 선언문처럼 써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공터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거나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근데 왜 이렇게 마침표가 여기 딱 쳐 있냐면 어떤 거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있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있기도 하고 울거나 있기도 하고. 근데 다 이게 완성된 어떤 하나의 행위라기보다는 서서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이기도 하고 울거나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하나로 서 있는 행위 하나, 또 담배 피우는 행위 하나, 우는 행위 하나가 하나하나 따로 독립주체적으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막 섞여져서 행위가 되는 거죠. 어, 우는 심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혼자 서서 피우는 거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 세상은 한층 조용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 공터라는 느낌이 완전히 온몸에 배어드니까 물론 쪼그려 앉아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행동이 전부 다 한꺼번에 벌어지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스스로 나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주체적인 자아가 있으면 그 행동이 딱 의미가 있지만 행동과 행위가 두 개가 구별이 되죠. 예를 들면 행동을 액트라고 그러고 행위를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동작이란 말이죠. 이건 도덕적인 도덕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밑에 있는 문장이 묘해서 그래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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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터에 덩그러니 혼자 서서 또 담배를 피우거나 울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 이게 이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응? 이 두 개의 혼재가 돼 있어요. 혼재돼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워져서 내 안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우리는 이제 행위를 보고 혼을 내죠. 도덕적으로 너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학생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런 확실한 판단이 안 서 있기 때문에 행동에 가까울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뉴스 중에 그게 나왔는데 8살짜리 아이가 하단에 있던 꼭대기에 있던 하단에 있던 돌을 던져서 이때 있던 70대 할아버지가 힘든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맞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음, 걔네들은 처벌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한 거죠. 옆에 또 애가 있었는데 걔는 공동 뭐 범죄를 모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걔는 아무것도 아니고 8살짜리 애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부모가 이제 민사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부모는 당연히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일은 있겠지만 행위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해요. 응?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토에 혼자나마 덩그러니 혼자 서서 행동이 있고 행위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한데 담배를 피우거나 이거는 이제 행위하고 행동하고 섞여 있죠. 그죠? 완전히 모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도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학생이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촉법 소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뭐 15세 현재 그런데 뭐 13세로 낮추자. 그건 뭐냐면 행위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부터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어요. 담배를 피우거나가 바로 그런 얘기죠. 이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또는 불완전하게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울거나도 마찬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만 남아 세상은 한층 조용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내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물론 외면의 갈등도 있어요. 외면의 그 갈등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 원인이 없는 건 원인이 제공되지 않은 건 아니고 집안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죠. 그래서 세상은 한층 조용해진 거죠. 세상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생이 문득 고요를 느끼고, 어? 그러니까 세상의 그 혼란이 아니고 내 마음의 혼란이니까 세상은 고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버리고 신발로 그것을 짓이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이건 이제 전환이죠. 이제 그런 어떤 세상에 공터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그런 상황이 지나간 거죠. 담배를 버리고 신발로 그것을 짓이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이제 전환이 온 거죠. 근데 벌써 이제 하늘은 저녁에서 밤으로 색깔을 바꾸고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반항을 하려고 뭐 바뀌었지만 그게 뭐 바뀌겠어요? 근데 이제 이 원래란 뭐지? 이거는 중학생이 질문한 것 같지 않아요. 개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이스 오버 같은 느낌이죠. 보이스 오버라고 왜 그, 영화 같은 대사에 영화에 이렇게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하나 끼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지금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보이스오버 같은 영화 대사의 보이스오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원래대로 돌아오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깥에 있던 그 목소리가 보이스오버로 들어왔어요. 등장은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이고, 그, 중학생이 한 질문은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온 거 몰라요. 중학생 원래대로 돌아온 거 모르고, 그건 이제 돌아온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지? 원래대로라면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요건 다시 중학생의 마음인 거죠. 요거는. 근데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보이스 오버예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는 보이스 오버고, 원래대로면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다시 반응해봐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담배 냄새가 빠질 때까지 산책을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이제 다시 대사죠. 그죠? 이건 이제 문장 그대로 대사예요. 그럼에도 담배 냄새는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하는 질문은 혼을 낼까? 혼을 내지 않을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고담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학생의 마음에 공터가 됐는지가 나와요. 예측할 수 없는 체벌 때문에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체벌 때문에 중학생이 이 가족에 대해서 아빠가 없고 아빠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체벌을 한 거죠. 알 수가 없는 체벌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중학생의 마음에 공터가 됐던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은 다시 또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질문에 여기 커마가 이 문단 끝날 때 최초로 이 커마가 등장하는데 이 커마가 생각보다 중요한 커마예요. 왜냐하면 중학생한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한테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중학생은 이제 마음을 공표가 돼갖고 예시가 없으면 처벌 때문에 나와서 담배를 핀 거니까 이 질문은 중학생한테는 아주 절대절명의 질문이었어요. 혼을 낼까, 혼을 내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 중학생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는 이것 또다시 보이스 오브예요. 우선은 이런 마음을 하지만 어쨌든 우선은 나와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봉투에서 빠져나와 담배 밑을 빼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하고 중학생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다가 이것도 약간 반항적인 행동이죠. 여기서는 보이스 오브가 아니고 이것도 보이스 오브인데 이건 완전 거의 시인이 등장했죠. 주머니 속에서 어떤 손을 잡았다. 이 담배를 피는 행위가 아주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던 것이 잡은 손, 찔러서 혼자밖에 없는 그러니까 허공의 손이죠. 이게 이제 한 손으로 악수하기 라는 불교의 어떤 화두 하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악수하기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어떤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손을 누구하고 악수하는 거 이전에 한 손으로 악수하기가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양손, 두 손이 악수하기가 아니라 두 손이 악수하기 이전에 필요한 절차란 한 손으로 악수하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두 손이 서로 악수하는 게 보통은 응? 일상적으로 악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악수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절차는 한 손으로 악수하기가 있어야 돼요. 한 손으로 자기가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두 손으로 악수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악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거는 한 손으로 악수하기에 한 절차인 거죠. 응? 한 손으로 악수하기 한 절차예요. 악수를 뭐 했냐면 그것은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선생도 신도 아닌 시를 쓰게 될 중학생의 미래의 손이란 말이죠.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 시에는 시인이 등장하지 않고 아직은 안 등장하죠. 주머니 속에 깊게 손을 찔러 넣은 중학생이 당신을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당신에게는 독자죠. 주머니에 손을 깊게 찔러 넣은 중학생이 지나간다면 찔러 넣은 중학생이 찔러 넣은 손에
악수하는, 한 손으로 악수하기에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삶을 나는 하나 알고 있다. 자기의 삶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인지 그렇겠죠. 까지 읽겠습니다. 미래의 손, 차도화. 이 시에는 공원이 등장하지 않고 시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에는 공터가 등장하고 중학생이 등장하며 등장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한다. 중학생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공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 공터는 비어있는 터이기 때문에 공터. 그렇다면 중학생의 마음도 공터. 공터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할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는 아빠에게서 훔친 것, 아빠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가족이란 사랑할 수 없는 것, 친구도 애인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선생과 제자라면 신과 신도라면 더더욱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떠나서 그 모든 관계가 아닌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중학생이 생각하는 동안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가고 중학생이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담배와 연기를 바라보는 동안 세상의 필터도 조금씩 타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지워지고 그리하여 모든 공간이 지워지고 비어있는 곳 빼고 모든 것이 지워져서 세상엔 공터만이 남았다. 공터에 덩그러니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울거나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남아 세상은 한층 조용해졌고 중학생이 문득 고요를 느끼고 담배를 버리고 신발로 그것을 짓이기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은 저녁에서 밤으로 색깔을 바꾸고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란 뭐지?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원래대로라면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중학생은 담배 냄새가 빠질 때까지 산책을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담배 냄새는 날 것이고 그 때문에 중학생이 하는 질문은 원래일까? 원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없는 처벌, 중학생의 마음을 공터로 만들게 하고 그러나 우선은 공터에서 빠져나와 담배 냄새를 빼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하고 중학생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다가 주머니 속에서 어떤 손을 잡았다. 그것은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선생도 신도 아닌 시를 쓰게 될 중학생의 미래의 손. 하지만 지금 이 시에는 시인이 등장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깊게 손을 찔러 넣은 중학생이 당신을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에서 방금 봤죠, 우리가.